조국 장관의 부친이 이 운동학원의 공사를 따내고 한 것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운동학원의 전 이사 역시 조국 전 장관의 선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의도로 증언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법원 재판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 열린 이 재판, 조국 전 장관 일가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이 섞인 것 같다. 증인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날 아주 재판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서 감정이 섞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특정편을 봐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어제 조국 일가의 운동학원에 대한 재판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운동학원 재단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유일한 증인으로 나왔던 분이 있습니다. 올해 83살입니다. 김형갑 운동학원 이사.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자, 조 씨는 조국의 동생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소유했던 운동학원 산하 운동중학교에 대한 배임, 소송 사기,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기부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자, 고령의 몸을 이끌고 법정에 나선 김 이사, 검찰이 정인신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운동학원의 경우 조국 일가 이사장 가족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바람에 최근 1년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맞냐? 이렇게 묻자 네! 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운동학원에 대한 조 씨의 소송과 관련해서 운동이사회에서 구령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갔다. 이렇게 공중 폭파되는 일이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도 공개했습니다. 자, 검찰은 지금 조 씨가 조국의 동생이 운동중학교와 허위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비 미납 등을 이유로 허위 소송을 제기해서 무려 51억 원가량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내와 위장 이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김 이사, 고령의 김 이사는 이날 재판에서 운동학원의 공사 계약과 소송 관련 내용이 이사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에선 조국 일가가 운동학원 재산 소송 결과를 이사회에 알린 적이 없다. 후보자 선친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후보자 선친 조국 전 장관의 선친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변호인은 재판에서 증인은 이사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 않느냐,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느냐 이렇게 김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구속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목에 기부스를 하고 법정에 출석해서 변호인의 질문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재판에는 또 다른 증인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외삼촌입니다. 운동학원 행정실장을 지낸 박모 씨, 조국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의 친동생입니다. 조국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조국의 외삼촌도 조국 일가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집안. 조국의 동생 변호인이 박 씨에게 피고인 누님, 조국 전 장관의 모친 누님과는 잘 지내시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지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 집안 내부에서 사이가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박 씨는 과거에 그 재판에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나보고 뭐 조국 전 장관 쪽에서 뭐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 행정실장으로 일하면 뭐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이야기했다. 상당히 불리한 증언들을 했습니다. 이날도 박 씨는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 정인신문에서 운동중학교 신축공사를 조국 전 장관의 선친인 조모 씨의 건설회사가 따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러리 업체가 가짜 견적서를 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가가 운영하는 운동학원의 공사를 자신이 갖고 있는 건설회사가 따냈다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사업 비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외삼촌은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이 매형 이런 소리를 안 했다. 운동중학교를 재산의 정식 수단으로만 삼으려 했다. 좀 감정 섞인 발언도 했습니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정인신문이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 가족들인데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객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부장 판사는 2013년 사망한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을 언급하며 여기 계시지 않아 불러서 물어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답답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참 희한한 재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 지금 이사장, 물론 뭐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 박정숙 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이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학 비리가 재판을 통해서 하나둘씩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산 증식선으로 삼으려 했던 것 같다.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이 말한 청문회 발언과는 상당히 180도 다른 발언입니다. 사회봉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재산 증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한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의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동생, 뭐 가족들이 여러 명 지금 뭐 오촌 조카까지 연루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조국 일가의 사학 운영에 대한 참담한 느낌입니다. 언제나 정의를 이야기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사회 대한민국의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본인의 가족이 운영하던 이 웅동학원은 왜 이렇게 비리로 얼룩졌단 말이에요. 물론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재판 사정을 보면 참 위선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